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료 구조 및 실습 6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가 중간고사 이전 마지막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스택, 큐, 덱 세 종류의 자료 구조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선형 자료 구조이고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자료 구조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ADT를 배열 기반으로 또 연결 구조로 연결 구조의 경우에는 단일, 이중, 여러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배열 같은 경우도 순환 배열 방식, 다양한 방식들을 이용해서 리스트 ADT를 만들어 봤고요. 이번 노트에서는 스택, 큐, 덱을 살펴볼 건데 예전 리스트를 3, 4, 5 노트에서 살펴봤었는데 주로 이들을 직접적으로 구현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에서는 스택, 큐, 덱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스택, 큐, 덱을 구현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구현하는 것과 스택, 큐, 덱을 구현하는 것에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리스트는 다양한 종류의 연산들을 제공하지만 스택은 딱 스택에서 필요한 세네 가지 연산들, 뭐 세네 가지, 네다섯 가지 연산들, 요 각각의 필요한 연산들만 제공하도록 내부적으로는 배열 기반이 됐던 연결 구조를 이용해서 구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그 연산들은 다 O 안에 제공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스택은 어떤 자료 구조냐면은 LIFO 자료 구조입니다. Last in, first out. 맨 마지막에 집어넣은 것을 추출하면은 먼저 주는 그런 형태가 스택입니다. Q는 first in, first out입니다.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추출되는 그런 자료 구조가 Q입니다. Q 중에서도 우리가 그냥 Q 하면은 P4Q를 말하고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비선형 자료 구조를 보면 우선순위 Q도 살펴보는데 이 우선순위 Q는 선형 자료 구조로 구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Q라고 하면은 P4Q를 말합니다. 스택과 Q는 그렇게 집어넣는 연산, 추출하는 연산, 그리고 내가 추출해야 될 연산을 추출하지 않고 보는 연산, 세 종류의 연산들만 제공합니다. 그 제공되는 이름은 그 자료 구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택은 푸시팝, 팝, 푸시팝, 픽 이런 연산들을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겠고 Q는 add, pull, pick, 뭐 푸시팝, 픽, 인큐, 디큐, 픽 뭐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러집니다. 그리고 덱은 조금 특수한 Q라고 보시면 돼요. 이 Q는 이 덱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으로 모두 삽입하고 추출할 수 있는 Q를 우리는 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덱은 pushback, popback, pushfront, popfront 요 네 가지 연산이 모두 효율적인 그런 자료 구조를 우리는 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이전에 살펴봤던 리스트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스택은 배열 기반으로 이용을 하면은 푸시백, 팝백 요 두 가지를 푸시팝 연산으로 쓰면은 됩니다. 그리고 픽은
pick back을 쓰면 돼요. 연결 구조는 push front, pop front, pick front 요 세 가지를 써서 요 push pop 탑을 제공을 하면은 스택 자료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자료 구조에서 우리가 그 세 가지 연산만 제공하도록 자료 구조를 만들면 그 자료 구조는 스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별도 스택이 없을 때 만약 그 언어에서 리스트 자료 구조를 제공하면은 그 리스트를 스택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이썬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Q는 같은 이렇게 끝단에 있으면 여기서 추출하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고 빼면은 스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Q는 이쪽으로 집어넣고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나와야 돼요. 이쪽으로 집어넣고 이쪽으로 나오든 어떻게든 그런 만들기 나름인데 그렇게 만들면은 얘도 O1, 얘도 O1이 되면은 이제 Q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열을 쓰게 되면은 배열은 이제 양쪽으로 순서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효율적으로 O1, O1으로 제공하기는 어렵죠. 근데 연결 구조의 경우에는 연결 구조로 Q를 만들면 테일만 유지하게 되면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pushback, pop front, pick front 요 세 가지 연산을 이용하면은 Q를 얘도 O1, O1, O1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배열 기반에서는 Q를 이렇게 add, pull, pick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pushback과 popback을 O1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pushback을 O1에 할 경우에 pop front는 ON이 되죠. 그래서 배열 기반에서는 기본적인 배열 기반에서는 이제 Q를 제공하기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열 기반에서는 순환 배열 방식을 쓰면은 똑같이 단일 연결 구조와 마찬가지로 테일이 있는 단일 구조와 마찬가지로 pushback, pop front, pick front로 Q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덱은 네 방향이 다 효과적이어야 되니까 단일 연결 구조로는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덱을 만들려면은 이중 연결 구조여야 되고 또 테일을 유지해야지만 이 네 가지를 다 O1에 제공할 수 있고 배열 방식을 쓰려면은 순환 배열 방식을 써야 됩니다. 순환 배열 방식을 쓰면은 덱 자료 구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배열에서는 우리가 용량이 제한 없이 계속 추가하려고 그러면은 동적 배열 방식으로 구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는 스택 q 덱에 대한 설명은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스택을 그럼 내부적으로 어떻게 만드냐? 배열로 만들 수 있고 연결 구조로 만들 수 있는데 배열은 뒤에서, 연결 구조는 앞에서 하는 거고 Q는 연결 구조의 경우에는 단일 연결 구조 테일 있는 버전으로 만들 수 있고 배열로는 못 만드는데 배열을 이용해서 만들려면은 순환 배열 방식을 써야 되는 거고 덱은 단일 연결 구조는 안 되고 이중 연결 구조 with tail
만들 수 있고, 또 배열로 만들게 되면은 이 Q와 마찬가지로 순환 배열 방식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추가적인 얘기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자료 구조를 써야 되는 건지, 스택 쓰면 되는 건지, Q를 써야 되는 건지, 덱을 써야 되는 건지, 스택, Q, 덱 대신에 일반적인 리스트를 써야 되는 건지. 이제 리스트가 되면은 개별적인 어떤 끝단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중앙에서의 접근, 뭐 중앙에서의 삽입 이런 게 필요하면은 이제 리스트를 써야 되는 거고, 양 끝단에서 뭔가 작업을 하면 되면은 그거는 스택, 큐, 덱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제 옵티마이즈 되게끔 자료 구조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면 뭐 리무브 연산 뭐 여러 가지 연산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놨을 텐데, 스택, 큐, 덱은 딱 거기에 필요한 것들만 아주 옵티마이즈해서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스택이 필요할 때 스택을 안 쓰고 벡터를 써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스택이 필요할 때는 스택을 쓰는 것이 가독성에도 좋고 그 효율성 측면에서도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스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포 구조이고요, 동질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로만 쌓을 수 있고 뽑을 때 중간에서 빼기 어려운 그런 문제이고요. 가장 최근에 자료 구조에 넣은 것이 뭔지 알아야 할 때, 그때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택이라는 표현을 또 언제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냐면은 함수 호출할 때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메모리를 크게 스택, 힙 두 가지로 얘기하죠. 그래서 스택은 함수가 호출될 때 각 함수에 어떤 공간을 할당하는데, 그 공간들이 할당되는 그 형태가 스택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메모리를 스택 메모리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메인이 호출되면 메인을 위한 공간이 쌓이고, 메인이 중단되기 전에 메인에서 어떤 함수를 호출하면은 그 위에 함수가 쌓이는 거예요. 그 함수의 공간이. 또 F에서 뭘 호출하면 G에 쌓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이 현재 수행되고 있는 함수입니다. 함수의 공간이 맨 위에, 논리적으로 보면 맨 위에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함수에 할당되는 공간들, 그 공간을 스택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 스택은 제일 중요한 연산이 요 세 가지 연산이에요. push, pop, top 또는 pick이라 그러고, 맨 위에 있는 것을 top이라고 합니다. 이 스택 탑에 뭐가 있냐? 스택 꼭대기에 어떤 데이터가 현재 있냐? 그래서 탑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스택 얘기할 때 많이 쓰고요. 그래서 추출하는 연산도 탑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픽이라는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픽은 이제 그 데이터를 변화시키지 않은 거죠. 스택 자료 구조 자체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맨 위에 있는 데이터가 뭔지만 보는 그런 연산이 픽 연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C++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놨냐면은 탑 연산하면은 맨 위에 걸 보여줘요. 근데 팝을 하면 이 팝은 맨 위에 있는 데이터를 반환해 주지 않고 보이드 타입입니다. 보통 자바 같은 경우에는 팝이 보이드가 아니라 요 값에 해당되는 그 값을 반환해줘요. int면 int. 그래서 우리가 C++에서는 탑을 해서 얻고 그 다음에 팝,
연산을 두 개 불러야지만 맨 위에 있는 걸 얻고 맨 위에 있는 걸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언어에 있는 자료 구조에서는 그냥 팝하면 우리가 만들었던 그 리스트 자료 구조에서도 팝 프론트, 팝백 하면은 뒤에 있는 걸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값을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여러분들이 각 언어의 자료 구조를 살펴볼 때 이제 그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보셔야 되겠고요. 뭐 이 동작하는 원리는 다 보시면 돼요. 맨 꼭대기에 이제 쌓이고 이제 팝하면 맨 위에 있는 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거기에 4가 쌓이고 팝하면 맨 위에 있는 게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 구조로 구현하면 푸시 프런트, 팝 프런트로 만들 것이고 배열로 구현하면 푸시백, 팝백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배열에서는 뒤에 넣는 것이 효율적인 연산이고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헤드를 늘 유지하기 때문에 앞에서 작업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로 구현할 수도 있고 연결 구조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배열로 구현하면은 동적 배열 기법을 써야 되니까 이 문제 때문에 초기의 용량을 확보해 놓고 쓸 수 있으면 확보해 놓고 쓰는 게 더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늘려줄 때는 비용이 드니까요. 그런 측면이 있고 이 스택 내가 내 자바나 뭐 C++에서 사용할 때 내부적으로 어떤 자료 구조를 써서 스택을 사용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C++의 std 스택을 살펴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컨테이너로 DQ를 쓰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스택 인트 해서 스택을 만들어서 쓰면 정수를 저장한 스택을 쓰면은 내부적으로 DQ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스택을 구현한다는 것이고 DQ를 가보면 DQ는 DQ라고 발음하지 않고 덱이라고 발음하는데 어쨌든 이 덱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std 벡터하고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덱은 연결 구조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고정된 크기의 배열로 만들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북키핑 같은 뭔가를 특별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일정한 크기의 배열들을 필요할 때마다 확보를 하고 우리가 벡터 같은 경우에는 연속 공간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2배로 확장해서 기존 데이터를 복사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DQ는 배열을 확보해서 쭉 넣다가 모자르면 또 다른 배열을 확보를 하고 그거에 대한 포인터들을 계속 연결해서 유지하는 형태대로 내부적으로 구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연결 구조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벡터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DQ를 써서 만들고 있고요. 자바를 보면은 자바는 리포 구조인데 DQ를 써서 스택을 써도 되지만 실제 스택은 벡터를 상속해서 만들고 있고요. 벡터를 보면은 이 벡터는 어레이 리스트하고 큰 차이는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C++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냥 내부적으로 스택은 우리가 생각한 배열 기반 리스트로 자바는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스택의 응용을 한 두 개의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뭐 프로그램 경시대 문제라든지 면접 기출 문제라든지 풀어보면은 스택을 사용하는 문제들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Q를 이용한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스택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괄호 검사예요. 괄호 검사는 이 개수가 잘 맞았는지, 또 열린 가로가 그 닫힌 가로와 쌍이 맞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 어떤 가로가 열리면 이 가로에 대응되는 닫힌 가로는 쌍으로 존재해야 되겠고, 얘와 이 안에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얘는 가장 최근에 열린 것과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럼 가장 최근에 열린 가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료 구조가 필요해요? 스택이 딱 맞는 거죠. 가장 최근에 열린 가로가, 그러니까 닫힌 가로를 만났을 때 그 이전에 열린 가로가 똑같은 쌍인지, 그러니까 중가로인지 대가로인지 그냥 가로인지를 확인하려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열린 가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스택입니다. 그러면 리트코드 20번을 제가 직접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스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트코드 20번은 valid parentheses입니다. 유효한 가로로만 구성되어 있는, 세 종류의 가로로만 구성되어 있는 문자열이 주어지는데, 이 문자열에 주어진 가로들이 valid한가, 유효한 쌍들로 되어 있냐 아니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선순위는 없어요. 뭐 대가로, 중가로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은 컨스트레인트로 S의 렌스는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C++로 많이 했으니까 파이썬을 가지고 한번 요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문자열이 괄호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는 쌍으로 나와야 돼요. 따라서 짝수여야 됩니다. 홀수이면은 쌍이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 따져보기 전에 우선 렌스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홀수이면은 무조건 false를 주고, 홀수가 아니면 스택을 만들겠습니다. 스택은 리스트로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하나씩 문자들을 살펴보고 if 열린 가로이면 s 스택에 append c 스택에 집어넣겠습니다. 아니면 열린 가로가 아니면 닫힌 가로니까, 닫힌 가로일 때는 그것의 쌍이 맞는지 봐야 되겠고, 그 쌍은 스택에 가장 최근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닫힌 가로를 만났는데
스택에 비어 있어요. 그럼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닫혔다는 거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스택이 비어 있으면 false이고요. 픽을 해서 찍어 이렇게 되면 올바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팝을 하면 되고 아니면 else return false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왔는데 스택이 비어 있지 않으면 또 오류예요. 그래서 스택이 비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잘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잘 되죠? 네, 서미트를 해보면 되게 느린데 통과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스택을 이용해 가지고 이 가로가 유효한 가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택 응용 문제는 식 평가하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앞서 살펴봤던 괄호 문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그 연산자들을 이용한 식이 들어왔을 때 이 식의 결과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4 곱하기 2가 들어오면은 11이라는 값을 출력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수와 사칙 연산으로 구성된 표현식입니다. 곱셈 계열은 덧셈 계열보다 우선순위가 높고 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만약 좀 더 복잡하게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단항 마이너스 연산자를
추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점이 바로 중간고사 전주가 아니면 요거를 과제로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좀 어떤 그 시기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을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작성된 표현식을 우리가 인픽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인픽스 방식은 이항 연산자가 있을 때 이 연산자를 두 개의 P 연산자 내부 안에다가 표시하는 것을 인픽스 방식이라고 그래요. 3 더하기 4, 3 곱하기 4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인픽스 표현 방식이라고 그러고 표현 방식은 인픽스 말고 포스픽스, 프리픽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 4 이렇게 표현하면은 프리픽스 방식이라고 그러고 3, 4 플러스 하면은 요거를 포스픽스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인픽스를 포스픽스로 바꿀 수 있으면 이런 식이 있으면 이렇게 바꾸는 것인데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은 이 포스픽스 방식은 스택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복잡한 고려 없이 그냥 하면 돼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스택에 3, 4, 2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를 만났죠. 그럼 두 개를 빼내요. 2, 4 빼내서 곱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8이 되겠죠. 그럼 이 8을 다시 넣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만나면 두 개를 빼서 또 더하기를 합니다. 11이니까 다시 넣으면 최종적으로 스택에 남아있는 값이 그 표현식의 결과값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픽스를 포스픽스로 바꾸면은 스택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인픽스를 포스픽스로 바꿀 때에도 스택을 활용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처리할 그런 연산자들을 스택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만날 때 식들을 그 연산자들을 스택에 넣고 이 스택에 넣은 연산자가 먼저 적용이 돼야 되면은 얘를 먼저 넣고 그것이 아니면은 또 식을 그 연산자를 스택에 집어넣는 방식을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인픽스 표현을 포스픽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살펴보면은 숫자를 만나면 아까 3 더하기 4 곱하기 2예요. 그러면 숫자를 만나면 포스픽스 문자열에 추가를 하면 돼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특징이 있는데 인픽스 표현에서 P연자의 순서와 포스픽스 표현에서 P연자의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3, 4, 2가 있으면 포스픽스에서도 3, 4, 2 순서대로 나옵니다. 바뀌는 것은 연산자들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P 연산자들의 위치는 안 바뀝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는 포스픽스에서 먼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숫자를 만나면 포스픽스에 추가를 하고요. 이제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뭘 만날 수 있냐면은 괄호를 만날 수 있고 연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 괄호를 만나면 무조건 스택에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이 왼쪽 괄호에서 오른쪽 괄호를 만나면 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것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왼쪽 괄호를 만나면 얘를 스택에 집어넣고 오른쪽 괄호를 만나면은 스택에 있는 연산자들을 다 끄집어내서 포스픽스 문자열에 옮깁니다. 그리고 얘도 제거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연산자를 만나면 왼쪽 괄호를 만나거나
자신보다 낮은 우선자 연산자를 만나거나 스택이 empty 될 때까지 스택인 연산자를 포스트픽스 문자열에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산자들은 결국에는 스택이 한번 추가가 되는데, 내가 어떤 연산자를 만났을 때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가 스택에 있으면 그 스택에 있는 연산자를 포스트픽스 문자열로 옮기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인픽스를 포스트픽스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실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요 예제도 C++로 하지 않고 파이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